너와 나 둘이 밤새 잔을 부딪혀 밤새 뺨을 부비며 밤새도록 둘이서 눈이 점점 풀린다 어리도 따라 풀린다 끌린다 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 지금 이 춤에 너의 가빠지 숨에 수줍음에 You know what I mean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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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터질 듯이 예술 잠시 후 럭키 주가 1, 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럭키 주가 1, 20은 잠시 후 SBS에서 밤 9시에 편성되는 골 때리는 그녀들 여파로 평소보다 일찍 시작합니다. 앞으로 저희 럭키 주가 1, 20은 수요일에는 8시, 그 나머지 요일은 8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럭키 뉴스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전날의 급반등 이후 다시 4% 넘게 급락하여 널뛰게 장세를 펼쳤으며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60.11포인트 내린 7730.8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97.16포인트 내린 7899.77로 출발해서 한때 장중 7541.11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하락폭이 확대돼 코스피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휴업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으며 전날 코스피가 급반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 만이며 또 지난 8일쯤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로는 이틀 만인 가운데 이로써 지난 5일부터 4일 거래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올랐습니다. 또 코스피는 최근 며칠간 급락과 반등을 보인 뒤 이날 재하락하며 이른바 현기증 장세를 펼쳤으며 지수는 지난 5일쯤 478.82포인트 내린 데여서 주말 이후 8일에는 676.18포인트 급락해 포인트 기준 역대 두 번째 낙폭을 기록했고 어제는 612.52포인트 급반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새로 썼으나 이날 다시 4.5% 하락했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날의 역대급 수준보다는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80대 후반으로 높은 수준이며 V코스피는 전날보다 3.15% 내린 88.35로 마감했고 이날 장중 89.17까지 오르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드러내는 가운데 전날 이어 이틀 연속 미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지난 3월 5일쯤에 기록한 83.58을 웃돌았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22.9원 내린 1512.1원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린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었으며 이날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 8,042억 원 순매도에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23거래 연속 팔자를 이어갔으며 기관도 2조 2,67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낸 가운데 개인은 4조 8,611억 원을 순매수해 지수 하단을 지탱했습니다. 또 코스피 200 서문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51억 원과 552억 원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은 홀로 1,347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중동 긴장과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의 고전 부담이 다시 부각돼 뉴욕 증시 세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7% 올랐으나 스탠더드 앤드 포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각각 0.26%와 0.97%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는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 8.61%까지 출렁이다가 내림폭을 줄여 1.93% 약세 마감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 크루소가 한 빅테크 고객사 요청에 따라 개발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AI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됐으며 또 그동안 급등세를 보인 주요 기술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던 미군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것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으나 뉴욕 증시 장 후반쯤 시장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란 협상이 임박했다는 발언에 주목하면서 낙폭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국내 증시는 이날 하락 출발해서 낙폭을 키운 채 마감했으며 투자자들이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등을 주목하는 만큼 경계 심리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 일각에선 이번 하락이 단기 급등락을 넘어 펀더멘털 우려가 반영된 조정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도 나왔으며 한 투자증권 연구원이 이번에는 V자 반등도 단순 변동성 장세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만약 펀더멘털 이슈도 확인될 경우 주당 순이익 하향과 함께 변동성이 아닌 기간 조정과 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코스피는 장중 6% 급락해 7,600선을 하회하고 선행 주가 순자 3비율은 1차 지지선인 PBR 1.8배에 바짝 다가섰다면서 또 문제의 본질은 펀더멘털 이슈와 매크로 이슈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국면에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 대신증권 연구원도 국내 증시는 미국 CPI와 오라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위험전선 회피 심리가 강화돼 약세를 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내 대장주 삼성전자는 6.06% 내린 30만 2,500원에 거래 마치며 30만 전자를 강신히 사수했고 주가는 장중 한때 29만 5,500원까지 미리 기도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SK하이닉스는 7.54% 내린 204만 8천원에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종가 기준 200만 리스를 지켰으나 한때 199만 2천원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나가는 시가총액 상인 종목들을 보면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 등 상당수가 하마감했고 HD현대중공업, 바이오로직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일부는 올랐습니다. SK그룹이 글로벌 투자 기업인 콜버그 크레비스 노버츠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일부 매각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SK이터닉스는 상한가로 마감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IT 서비스, 전기전자, 보험의 하락폭이 컸고 부동산, 건설, 선물 의료 등은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6.18포인트 내린 952.63으로 마감했으며 지수는 이날 9.23포인트 내린 958.58로 개장해서 장 초반 상승 전환했으나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고 지수는 장중한 때 932.27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기관 기관은 각각 72억 원과 1102억 원 순매도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개인은 1167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순위 최상위권에 있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네임보 로보틱스는 하나 마감했으며 조성 엔지니어링, 삼천전제약, 이오테크닉스는 올랐고 게임사 펄어비스는 창사 이래 첫 현금 배당 소식이 전해져 3.89% 상승 마감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가 연일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이 반대 매매로 강제 처분된 규모가 3일 연속 1천억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초단기 비투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 5,95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장보다는 300억 원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거래는 투자자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두 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아야 하나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새 거래일째 주식이 강제로 매각됩니다. 어제쯤 반대 매매로 팔려나간 주식은 1,696억 원에 달하며 지난 8일과 5일을 뛰어넘어 2023년 10월 18일 이후 최대입니다. 새 거래 연속 반대 매매 규모가 2천억 원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이로써 이 기간 강제 처분된 주식도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또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남짓 동안 반대 매매 규모는 1조 2,570억 원으로 1조 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대금을 갚지 않으면 새 거래일째 주식이 하한가에서 강제 매각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손실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5일과 8일에는 코스피가 각각 5.54%와 8.29% 급락해 8천선 아래로 떨어졌으나 어제는 8.18% 반등해서 8천선을 회복했다는데도 반대 매매 규모는 컸습니다. 미수건 대비 반대 매매 비중도 10.5% 나타내며 지난 5일과 8일을 넘어 주자일수도 치솟았으며 어제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날보다 1,400억 원가량 늘어난 37조 9,29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처음으로 38조 원을 넘었던 지난달 29일 수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또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며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빚을 내 투자한 것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이 최근 매도 사이트카, 매수 사이트카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 관련 소식입니다. 2006년 카카오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한 카카오가 오는 29일쯤 추가 파업을 예고하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양상입니다. 전국 화학, 섬유, 식품산업 노동조합 카카오 지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으며 오후 3시까지 이뤄졌습니다. 정오부터 1시까지는 휴식 시간이며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이 이뤄진 셈이며 부분 파업에 참여한 법인은 카카오 본사,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EXL 게임즈 등 5곳입니다.
이들 법인은 임금 단체 협상이 결의된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이 중지돼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 잔반 투표를 창성으로 가결했으며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은 카카오 본사 기준 1,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전체 법인 기준으론 1,5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카카오 본사 전체 직원은 약 4,000명으로 이날 카카오 본사 직원 4명 중 1명이 파업에 참여한 셈이며 ICT 업계에 따르면은 카카오 노사는 최근까지도 무의미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점에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카카오 노조는 11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 판교 관청에서 SK스퀘어까지 행진을 진행했고 또 카카오 노조는 단결 투쟁이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고 공영 안정 쟁취, 경영진 퇴진이라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우산을 든 채 행진을 이어간 노조는 넥센, 엑셀게임즈, NC, 네오위즈 등 판교 일대 IT 기업 사업 앞을 지나쳤으며 경찰은 이날 행진에 정오 기준 500명이 참여했다고 추정했고 노조 측은 800여 명이 행진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행진에는 카카오 본사와 결사 조합원뿐만 아닌 화섬노조 IT위원회 소속인 네이버 등 노조 관계자도 참여했으며 행진 이후 진행된 결의대에서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은 오는 29일쯤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 지회장이 6월 29일에 노고프데이를 준비해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카카오의 진짜 쇄신은 경영진이 아닌 크루가 만든다고 밝힌 가운데 또 서 지회장은 결의 대회 이후 전리 파업이나 총파업 등 파업 방식을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 파업 방식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은 오는 29일 파업은 조합원이 연차를 내고 업무를 하지 않은 이른바 연차 투쟁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이며 노조는 카카오 노조 전체 조합원인 5,000명이 연차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입니다. 카카오 노사가 갈등을 겪는 배경은 성과급 보상 구조가 주된 이유로 꼽히며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에서 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 원 규모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을 다리해 왔습니다. 노조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3에서 14%에 달하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SU를 성과급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사측은 이러한 노조 요구안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겠다는 입장이며 노조 측의 2차 파업에서 이번 파업보다 참여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인 만큼 IT업계에서는 오는 29일쯤 2차 파업 시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지 주목 중입니다. 또 IT 업계에서는 이날 파업에 참여한 인원인 본사 기준 1,000여 명, 5개 법인 기준 1,500여 명 규모 정도가 2차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하는 중이며 이날 파업도 최소 반일 휴가를 사용해야 파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만큼 파업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이 29일쯤 2차 파업에 연차를 낼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사측은 노조와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업 시에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며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안정성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끝으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이동성 고기와 가장자리에 놓이면서 중부지방과 경북은 구름이 많고 나머지 지역은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이 많다는 하늘 60에서 80%를 구름이 덮은 상태로 구름의 높이 등에 따라 맑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낮 동안 햇볕에 지면 부근 공기가 가열되면서 상승효가 형성돼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서 저녁까지 강원 이륙 산지겐 5에서 40, 서울 경기 내륙, 대전 세종 충남 내륙 충북엔 5에서 30, 전북 북동부, 경상 북서 내륙,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엔 5에서 20, 강원 동해안에는 오후 안팎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되어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기도 하며 불안 정도가 심한 곳은 우박이나 쌀락 우박가 떨어질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외에서 오존이 유입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햇볕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내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오존 농도가 나쁜 수준으로 짙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기 오염 물질이 햇빛에 광합 반응하면서 생성되는 오존은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와 피부를 자극해 건강에 나쁘긴 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최저 13에서 18, 낮 최고는 23에서 29도도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것으로 보입니다. 주 도시의 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에서 26, 인천 16에서 24, 대전 15에서 26, 광주 17에서 27, 대구 16에서 19, 울산 15에서 28, 부산은 18에서 27입니다. 네, 이상으로 럭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는 잠시 후 럭키도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6월 10일 럭키주가 1, 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어도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추첨을 하고 그 결과를 1등과 2등으로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되고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소수점을 제거하고 20씩 나눠 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가 나올 텐데요. 그 나머지 수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네, 그리고 2등 보너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다 더하게 되고요. 6개를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소수점 제거하고 20씩 나눠 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오늘의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오늘 결과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뭘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른바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 저희 채널에서 저희 채널에 들어가셔서 게시판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가셔서 예측 이벤트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댓글 달 때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요. 첫 번째는 마감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벤트 할 때마다 마감 시간 주어지게 되는데요. 언제쯤 마감을 하게 되냐면 저녁 6시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즉 6시 이전에는 당일 추첨이 인정되지만 그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다음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벤트 마감 시간은 저녁 6시니까는 참고해서 그 시간 이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적을 때 올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소개해서 전해드린 대로 1에서 20까지의 숫자이고 딱 하나만 적어야 참여가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부적절하게 적거나 여러 개 이상으로 적을 경우 참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에서 20이고 한 개만 적어야 인정되니까는 신중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에서 20까지만 적어야 인정된다는 점 참고해 드리고요. 아무튼 럭키주가 1, 20 예측 이벤트는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추첨을 진행을 할 건데 추첨 진행에 앞서서 또 단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중심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고 거래대금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로 계산하지 않고요. 먼저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만주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하나가 빠지고요. 이런 개체로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억원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순서대로 전해드릴 테니까는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추첨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추첨 준비 되셨습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 10일
럭시주가 1, 20의 추첨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그 결과를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한 번만 전해드리니까요. 신중하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량은 46,087만 주입니다. 다음은 코스피의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은 39만 9,448억 원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은 6만 1,459만 주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대금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요, 9만 1,484억 원으로 기록됩니다. 자, 이제 4개를 다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4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청자분들은 몇이 나질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잘 들었으면은 여러분들도 따라해서 얼마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산이 끝났는데도 답을 공개할 테니까요. 시청자분은 기다리면서 정답이었는지 크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계산하고요. 계산이 끝났는데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과 얼마든지 좀 궁금하셨을 텐데, 일단 오늘 결과는 60만 안에도 떨어졌습니다. 4개를 다 더했는데 60만 안에도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나왔는데요. 과연 오늘가 맞는지 잘 탐방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얼마가 나왔는지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가 나왔냐면 정답은 바로 59만 8,478입니다. 59만 8,478이 나왔습니다. 이 값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은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2992.3935입니다. 그런데 먼저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가 관건인데요. 일단은 149번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9 곱하기 20은 2980, 즉 298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2980을 빼면 12.3935인데 그런데 또 소수점도 있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마저 제거를 한다면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12, 즉 12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층이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 숫자는 12층이 됐습니다. 12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200의 거대량과 거대대금, 즉 2등 보너스를 추첨할 시간입니다. 2등 보너스도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2등 보너스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하고요. 먼저 2등 보너스의 거대량부터 집계해드립니다. 2등 보너스의 거대량은 19,833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2등 보너스의 거대 대금입니다. 거대 대금은 36만 1292억 원으로 기록됩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하면 얼마인지 이것도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하는지 예측하시고요. 네, 저희는 계산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네,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겹친 숫자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2등 플러스 합은 7자리 수인 줄 알았지만 그런데 오늘은 7자리 수가 아니고 오히려 6자리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한정으로 6자리 숫자가 2등 보너스에서도 적용됐습니다. 네, 7자리 수는 아니었다는 점 이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 정답은 6자리 수였습니다. 6자리 수 숫자 얼마인지 일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97만 9,604입니다. 97만 9,604가 됐습니다.
네, 이 값이 나왔고요.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은 200으로 먼저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4898.02가 되는데, 그런데 먼저 20을 빼야 합니다. 몇 번 빼냐인데 244번 뺍니다. 그러면 244 곱하기 10은 4880, 즉 488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4880을 빼면 18.02입니다. 하지만 또 소수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소수점마저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마저 제거를 한다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18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8층으로 당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추첨이 모두 공개되는데요. 일단 다시 한 번 더 오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당첨 결과입니다. 1등은 12층이고 2등 보너스는 18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12층과 18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후 9시에는 SBS에서 네, 골대 있는 그녀들이 편성됩니다. 네, 그 경기가 뭔지 네,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네, 바로 국대 패밀리 대 월드클래스의 결승전이 네, 치러집니다. 네, 잠시 후 9시에는 SBS에서 골대 있는 그녀들이 편성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골대 있는 그녀들이 이제 밤 9시도 앞당겨지는 여파에 따라서 네, 저희 앞서 오프닝 때 전해드린 대로 네, 럭키 조카 1, 20은 앞으로 네, 방송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골대 있는 그녀들이 있는 날은 8시에 진행하고요. 그 나머지 요일은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앞으로 네, 저희 럭키 조카 1, 20은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 착오 없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럭키조카 1, 20은 네, 8시하고 8시 30분 이렇게 방송되니까는 네, 다시 한 번 더 네, 착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잠시 후 골대 있는 그녀들에서 네, G리그 결승전 국대 패밀리 대 월드클래스가 네, 치러집니다. 이 경기 잘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럭키조카 1, 20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